빌딩 중개 인생에 근 20년 되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나중에 은행에서 경매까지 집어낸다고 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는 게 싸게 나오려면 다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사연이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감정가가 110억짜리의 건물에 채무가 127억을 갖고 계셨던 그 매도인이 이 건물을 84억 6천에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이 21년도 7월에 그 땅을 54억 3천에 샀어요. 23년 8월에 건물을 신축 준공을 했거든요. 매입 당시에 대출이 실채무액이 한 70억 초반 정도 되거든요. 아무리 싸게 계산해도 연 이자율을 4% 정도 계산하면 1년 이자가 2억 8천이고 한 달에 2,500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채권이 127억인데 어떻게 84억 6천에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등기부등본에 잡혀있는 채권 최고액은 실제 채무는 아닙니다.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최대 한도를 잡아놓은 것 뿐이지. 그래서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채무액의 120% 정도를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채무액은 127억보다 적었겠죠.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나중에 은행에서 경매까지 집어낸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하게 팔았어야 되는데, 사시는 분은 어쨌든 간에 경매보다 좀 유리하게 살 수 있으면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매입하겠다. 근데 채권자도 협상이 가능하겠냐. 30명이나 되면 협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지만 실제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근데 은행은 한 푼도 안 깎아주죠. 경매가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있는 채권자들이 근 30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채권이 근 40매덕 더 높은 건물에 계약금을 넣기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준다 한들 계약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계약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명 바로 밑에 있는 31번째 채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매수자가. 31번째 채권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한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아니라 좀 약간 복잡한 구조의 거래를 했어요. 뭐냐면 에스크로라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좀 띄는데, 매수인은 그 매도인 동의한 제3자한테 3자의 계좌에 그 계약금을 입금하는 형태를 했었고, 보통은 은행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중개법인으로 해서 그 일부의 금액을 계약금 쪽으로 넣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게임이 되는 건데, 보니까 지금 매도인분이 어떤 투자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투자 사업을 했는데 그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사업이 잘 안 됐겠죠.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관계자분들, 자기가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받고 싶지 여기다 깎아달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남은 채권자들은 만약에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본인들 돈을 많이 회수 못 하겠죠. 왜냐면 은행 80억 제외하면 나머지 채권자들 채권액이 40몇 억 정도 되는데, 1순위 채권자가 채권 확보하고 나면 남은 돈은 많아가는 건데, 84억에 계약을 하면 약 14억 정도 남는데 그 14억으로 나머지 30명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좀 많이 설명드렸고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잔금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금요일 오전 9시에 만나서 그 채권자들이 막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막 다 올라왔습니다. 한 명씩 서류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한 명이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협상 다 했는데 잠수를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9명이 붕 뜬 거예요. 이게 뭐냐, 합의 다 됐다며.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 법무사, 그리고 매수인분, 매도인까지 전부 오후까지 막 계속 기다렸어요.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오후 한 3시쯤 그 채권자분하고 통화가 되는데, 보니까 이 채권자들끼리도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나 기분 나빠서 안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던 거죠. 결국에는 9월 19일 날 오전 9시에 만나서 5시까지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잔금 못하고 끝났죠. 근데 일단은 그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은행하고 매수인분하고 매도인분 잘 설득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주말간에 그 한 명 만나서 설득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동일한 시간에 만나서 설득 하자. 그 한 명만 해결하면 되는데 하면서 주말 동안 좀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리가 끝났죠. 한 번 막 집에도 찾아가고 막 전화도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람을 아예 안 믿더라고요. 많이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잘 만나더니 좀 이렇게 신뢰가 가시고 제가 좀 이렇게 그 신뢰가 가게 생겨갖고
네, 그분이 또 마음에 안심을 하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다 들어드렸죠. 토요일날 저녁에 동의를 얻어내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주말 내내 뭐 이렇게 뭐 지금 남은 채권자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고 이분들은 사실 아무 죄도 없지 않냐,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좀 이게 뭐 그런 부분 좀 설득을 드렸었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끝났다, 완전 끝났다, 두 번 말을 바꾸진 않겠지. 나중에 이걸 이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오전 9시에 만났는데 9시 반에도 또 그러시길래 제가 그냥 반대로 달렸어요. 그냥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주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뭐 바보 같은 짓이냐 이게. 감정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제가 서류 바로 받아버렸어요. 그냥 바로 저 믿고 하시라고 그래요. 바로 받아서 돈 드리고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남은 채권자들 30명도 이제 순차적으로 돈을 보내면서 이제 가압류나 이제 근저당 말소를 했고, 은행은 뭐 당연히 돈 주면 당연히 바로 말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매수인분은 시가가 110억 정도 되는 건물을 84억 6천에 매입을 하신 거고, 뭐 매도인은 뭐 한동안 좀 사업이 좀 흔들리셨겠지만 뭐 이 기회로 채권이 일부 정리가 됐으니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보통 중개사들은 이런 계약들을 많이 피하는데 이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계산을 안 해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사연이 있는 만큼 매수인은 진짜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한 건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신축 건물이고 연면적이 근 300평 가까이 돼요. 연면적이 300평 가까이 되는 신축 건물을 지금 신축하려고 하면 30억 넘게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이 신축하면 최소 1년은 걸려요. 뭐 설계까지 하면 1년 반 정도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에 이자 내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30억이 뭐예요. 그럼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들죠. 근데 그런 거를 매도인이 21년도에 샀던 땅값에 그냥 떠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잘 샀죠. 너무 잘 됐고. 저는 이제 그런 좋은 건물을 사드리고 나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재밌거든요. 제가 사드린 그 건물을 되게 제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성취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연 얽힌 물건을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이 없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60점짜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걸 100점짜리로 만드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어떤 이런 특이점이 있는 것들을 주로 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더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투자에는 적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영상들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건물 투자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그 요청을 하시던지 밑에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글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좀 확인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